유승준 씨가 최근에 유승준이죠. 18년인가요? 17년인가요? 17년입니다. 17년 만에 어쨌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었는데 그런데 유승준 씨가 특정한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F4 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 미국에서 관광객 들어오잖아요. 관광 비자는 그 비자가 아니라 F4 비자라는 게 보면은 비자 중에서 가장 단계가 높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오는 그 외국 그 프로야구 투수들도 용병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다 여기서 F4 비자를 받아서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F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선거 때 투표 못하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여기서 네. 취직해서 뭐 세금 내고 다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저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미국 영사관 측에서 거부를 한 거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서 1심, 2심 졌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긴 겁니다. 저 유승준 씨가요. 네. 제가 F4 비자를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 네. 재외 동포들한테 우리나라 국적이었는데 외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실 때 네. 주는 비자입니다. F4 비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거의 다 누려요. 그러니까 피선거권만 없어요. 선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은행에 계좌를 여는 거, 휴대전화 개통하는 문제, 그리고 세금도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에 그 계약이 돼 있어서요. 두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는 세금을 안 내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F4 비자로 들어온 분이 선택을 하거든요. 분이 한국의 세금을 낼지 아니면 미국의 세금을 낼지. 그래서 한 군데만 내면 다른 나라는 면제해 주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도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처럼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퉁쳐서 전체 연봉이 25% 퉁쳐서보다는 좁은 표현에서 일반적인 표현 합쳐서 합쳐서. 모든 걸 합쳐서 25%만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유승순 씨가 지금 신청한 비자는 재외 동포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나 아니면 이익 활동이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반 비자를 받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 비자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된 게 2002년인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5년 이 영상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2015년 모습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제 오늘의 말씀씨로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하면 절대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입국 금지 그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년 만에 저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한번 자극하려고 했는데 정말 다소 황당한 방식으로 유승준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가 밝혀진 영상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됐어? 방송 끝나서 바로 인터뷰. 지금 기사 계속 올라. 왜냐면 애들이 이거 쓰면 애들이 보라니까.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요. 4년 전의 모습이지만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굉장히 충격이죠. 각인이 된 장면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고 했을 때 그래도 일부 팬들은 이제는 좀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직후에 저게 저렇게 어떻게 편집을 안 해가지고 편집 생방이니까 할 수도 없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이 아니었다 하는데 그 다 거짓말이구나라고 본인이 뭐 자백하는 형식입니다. 또 2015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 38세가 지났을 때입니다. 네.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가 완전 감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2010년, 9년 할 일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했을까? 결국 병역 완전히 종료됐을 때 와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퍼포먼스도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더 공물을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판결에서 인해서 유승준이 곧바로 입국하는 건 입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건 아니고 입국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고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속 시원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상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하게 지금 비자가 발급돼서 들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네. 새로 이제 유승준 씨가 다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면 그럼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의 어떤 취지들을 좀 보면 유승준 씨가 다시 이제 비자 발급 F4 비자 발급 신청을 하고 미국 영사가 다시 심사를 할 때 이걸 다시 거부하기는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중에서 두 가지는 하나는 법무부 이게 지금 애초에 미국 영상에서 거부 처분할 때 법무부 지시 받아서 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 지시 받아서 하면 안 되고 이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 무슨 얘기했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부 처분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어요. 아하. 그렇다고 보면 다시 신청했을 때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걸 또 거부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유승준 씨가 아마 다시 F4 비자를 신청을 하면 발급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 봐서 한 95%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신용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앞에 설명이 됐습니다만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증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죠.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업무거든요. LA 영사관에. 네. 이 두 개가 충돌되는 부분인데 LA 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량을 가지고서 결정한 게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서 결정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증 발급, 즉 비자 발급을 영사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영사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비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지금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LA 영사관의 재량권을 가지고서 비자업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 풍속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사관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가 철저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영사관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유승준 씨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당장 입국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다시 비자 신청을 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다시 또 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행정소송의 그 효과가 그겁니다. 민사소송은 바로 효과가 발생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자력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력 집행은 다른 요건으로 신청을 하면 또 거부할 수 있고요. 발급을 할 수도 있겠죠. 발급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 관문이 있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법무부에서 또 출입관리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러면 또 행소서 넣고 또 3년 해야 되고 또 발급하고 또 3년 넣고 무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유승준 씨가 이거 이기는 게 다 이긴 게 아니고요. 네. 한 관문을 통과했는 건데 대법원은 막 법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너무 가혹하다고 새로 판단해 보라는 거지 무조건 유승준은 잘났으니까 돌아라는 취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법적인 관문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관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